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내가 같은 얘기를 해도 주변은 대충 넘어가는데 다른 사람이 똑같이 말하면 막 웃고 맞장구 치는 모습. 괜히 내가 작아지고 내 말은 하찮아지는 것 같아 마음이 서운해집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왜 어떤 사람은 늘 무시당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똑같은 자리에서도 존중받을까요? 오늘은 바로 그 차이의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고 존중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살다 보면 이상하게도 나를 대하는 태도가 사람마다 다르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똑같은 자리에 앉아 있어도 어떤 사람의 말은 다들 집중해서 듣고 크게 웃어주는데 내가 말을 하면 대충 흘려버리거나 시큰둥하게 반응할 때가 있지요. 그 순간 참 서럽습니다. 내가 그렇게 재미없나? 내가 하찮은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분명히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상대방 반응이 달라질 때, 그때 느껴지는 기분은 단순히 섭섭하다가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가볍게 여겨지는 듯한 아픔이죠. 이게 반복되면 자존감이 무너지고 결국 나는 원래 이런 취급을 받는 사람인가 보다 하고 체념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시당하는 원인은 내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남을 무시할까요? 여기에는 세 가지 대표적인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첫째는 우월감을 확인하려는 심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위치를 높이고 싶을 때 남을 깎아내립니다. 나는 너보다 위야. 나는 내 얘기를 굳이 들을 필요가 없어. 이런 메시지를 은근히 던지면서 상대를 대놓고 무시하는 거죠. 직장에서 상사가 부하 직원의 의견을 듣지도 않고 묵살할 때, 친구들 모임에서 특정 사람만 대화해서 배제할 때, 이건 모두 권력과 우월감을 드러내기 위한 행동입니다. 둘째는 열등감에서 비롯된 무시입니다. 겉으로는 잘난 척하는데 속으로는 불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보다 뛰어나 보이는 사람을 만나면, 저 사람이 빛나면 나는 초라해진다는 두려움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괜히 차갑게 대하거나 깎아내리는 말을 하게 되죠. 예를 들어 새로 들어온 사람이 일을 잘해서 칭찬을 받을 때 기존 직원이 괜히 그 사람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게 그렇습니다. 사실 잘하는 사람이 들어오면 다 같이 편해지는데 열등감이 강한 사람은 오히려 불안해지는 겁니다. 셋째는 습관입니다. 어릴 때부터 권위적인 부모 밑에서 자란 경우 무시 섞인 말투와 태도가 몸에 밴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뭐 대단하다고 그래? 에이, 됐어 됐어. 이런 무성의한 말투가 상대방 마음에는 상처가 되지만 정작 본인은 아무렇지 않게 내뱉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성격 문제가 아니라 존중하는 소통 방식을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무시당했다고 해서 내가 부족한 사람이 되는 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상대가 나를 대하는 태도는 그 사람의 불안과 습관에서 비롯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 억울하다고 해서 스스로를 탓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자주 무시를 당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거의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이죠.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바로 무시당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신호 속에 있습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무의식적으로 나를 무시해도 된다는 사인을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시하는 사람에게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우월감이나 열등감, 혹은 습관 때문에 무시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런데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똑같은 상황에서도 유독 어떤 사람은 반복해서 무시당하고 어떤 사람은 전혀 그런 취급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느끼신 적 있나요? 쟤한테는 아무도 쉽게 못 그러는데 왜 나는 만만하게 보일까?
사실 이런 차이는 대개 내가 무의식적으로 보내는 신호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나는 무시해도 된다는 느낌을 풍기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럼 무시당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특징은 무엇일까요?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의견을 명확히 말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아무거나 괜찮아. 네가 정해. 난 잘 모르겠어. 이런 말을 자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배려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주도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습관입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은 점점 이 사람 의견은 굳이 물어볼 필요 없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결국 내 존재감이 줄어들고 존중받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죠. 두 번째 특징은 과도한 눈치 보기입니다. 상대방 표정과 반응을 살피느라 정작 내 생각은 표현하지 못합니다. 누군가 부탁을 하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바로 수긍하고 내 성과나 장점을 얘기할 기회가 와도 아, 그건 별거 아니에요 하면서 스스로 깎아내립니다. 겸손과 자기 비하는 다릅니다. 겸손은 나를 낮추되 스스로 존중을 잃지 않는 것이지만 자기 비하는 내 가치를 직접 떨어뜨리는 말습관이에요. 이런 태도를 보이면 어떤 사람들은 그걸 보고 아, 저 사람은 내가 아무리 말해도 쉽게 받아들이겠구나 하고 더 요구하거나 무시하는 행동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세 번째는 불편한 감정을 피하는 태도입니다. 갈등 상황이 생기면 내 감정을 꾹 눌러 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괜히 싸움만 되겠지. 분위기만 나빠질 텐데 내가 참지 뭐. 이렇게 혼자 삼켜버리죠. 하지만 문제는 상대방이 내가 불쾌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계속 같은 행동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나는 점점 더 쌓인 불편함 속에 상처만 커져가죠. 결국 무시당하는 패턴이 고착화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비언어적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내 몸짓과 표정이 많은 걸 말해줍니다. 어깨가 움츠러들고 시선을 피하고 목소리가 작고 말끝이 흐려지는 모습. 이런 태도는 자신감이 부족해 보이게 만들고 상대방은 무의식적으로 이 사람은 만만하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반대로 특별히 잘난 말을 하지 않아도 등을 펴고 또렷하게 말하는 사람은 쉽게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결국 태도 하나가 나를 존중받는 사람으로 만들기도 하고 만만하게 보이는 사람으로 만들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네 가지 특징이 고쳐야 할 나쁜 습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무의식적으로 몸에 밴 신호일 뿐이에요. 우리가 조금씩 연습하고 바꿔나가면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면 상대방도 나를 대하는 방식을 바꾸게 되니까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내 말과 행동 속에 이런 신호들이 숨어 있지 않았나요? 지금 떠오르는 장면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변화를 시작할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앞에서 무시당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네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불분명한 말, 지나친 눈치 보기, 감정 회피, 그리고 소극적인 태도. 그렇다면 반대로 무시당하지 않고 존중받는 사람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을까요? 사실 답은 단순합니다. 내가 나를 존중할 때 다른 사람도 나를 존중한다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을 실천해야 할까요? 오늘은 네 가지 핵심 습관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내 생각을 명확히 표현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아무거나 괜찮아. 대신 나는 오늘은 국물이 있는 게 좋아라고 말해보세요. 난 잘 모르겠어. 대신 내 생각은 이쪽이 더 낫다라고 표현해보세요. 짧고 단순한 말이라도 분명히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습관이 쌓이면 상대방은 이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 됩니다. 작은 차이가 결국 큰 차이를 만드는 거예요. 무시당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상대가 부탁하거나 질문하면
너무 빨리 대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불안해서 또는 상대를 실망시키기 싫어서 무의식적으로 서두르는 거죠. 하지만 존중받는 사람들은 급하지 않습니다. 상대의 말을 충분히 듣고 잠시 생각한 뒤에 대답합니다. 때로는 잠시 생각해 볼게요라고 하고 하루 뒤에 답을 주기도 하죠. 이 작은 여유가 상대에게 이 사람은 자기 기준이 있구나라는 인상을 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존중으로 이어집니다. 말을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몸짓과 태도입니다. 존중받는 사람들은 특별히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어깨를 펴고 시선을 피하지 않고 목소리를 또렷하게 내는 것만으로도 힘이 느껴집니다. 반대로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어깨가 움츠러들고 말끝이 흐리면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상대방은 무의식적으로 그 태도를 읽고 만만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 당장 오늘부터라도 거울 앞에서 연습해 보세요. 등을 곧게 펴고 또렷한 목소리로 내 이름을 말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좋습니다. 작은 연습이 모여서 내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꼭 필요한 습관은 경계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하는 말을 했을 때 저는 그 말이 불편하게 들리네요. 그건 제 생각과 달라요. 짧고 분명하게 선을 긋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괜히 싸움이 될까 두렵기도 하고 내가 예민해 보일까 걱정되기도 하지요. 하지만 한 번, 두 번 시도하다 보면 상대가 태도를 바꾸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깨닫게 돼요. 내가 경계를 세우지 않아서 무시가 반복됐구나. 경계는 무례가 아니라 나를 존중하는 최소한의 태도입니다. 내가 나를 존중할 때 비로소 다른 사람도 나를 존중하게 되는 것이죠.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화려한 말솜씨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내 의견을 분명히 표현하는 것,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반응하는 것, 비언어적 태도를 당당히 유지하는 것, 필요할 때는 분명히 경계를 세우는 것. 이 네 가지 습관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결국 내 안에서 풍기는 태도를 보고 나를 대하니까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평소에 스스로를 작게 만들던 습관이 떠오르시나요? 그렇다면 오늘부터라도 작은 것 하나 바꿔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평소 태도를 바꾸고 당당하게 서 있어도 세상은 완벽하지 않죠. 살다 보면 여전히 누군가의 무시와 마주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특히 회의 자리, 가족 모임,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불쑥 튀어나올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보통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하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속으로만 삼키는 것, 또 하나는 화를 못 참고 욱해서 감정적으로 터뜨리는 것. 하지만 이 두 가지는 모두 내 마음을 더 힘들게 만들 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필요한 건 즉각적이고 지혜로운 대응법입니다. 제가 상담 현장에서 자주 말씀드리는 세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상대가 나를 대놓고 비웃거나 내 말을 끊었을 때 굳이 말로 대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그 사람을 조용히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말은 하지 않지만 눈빛과 침묵으로 나는 지금 불쾌하다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단순해 보이지만 강력합니다. 상대가 최소한의 부끄러움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이라면 그 순간 스스로 민망해지고 다음부터는 태도를 바꾸게 되죠. 말싸움으로 이어지지 않으면서도 확실히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되묻기입니다. 상대가 무시하는 말을 던졌다면 그대로 다시 물어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게 이런 뜻인가요? 제가 제대로 이해한 게 맞나요? 이 질문 하나만으로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상대가 진짜 무례하게 말한 거라면 스스로 당황하면서 말을 정정하거나 사과할 수밖에 없어요. 혹시 내가 오해한 거라면 그 자리에서 바로 풀리기도 합니다. 갈등을 키우지 않으면서도 내 불편함을 정확히 드러낼 수 있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짧고 분명하게 말하기입니다. 상대가 내 의도를 왜곡하거나 내 의견을 함부로 무시할 때, 아니요, 제 생각은 그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아요.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는 거예요. 처음엔 조금 용기가 필요합니다. 괜히 분위기를 싸하게 만드는 건 아닐까 걱정되기도 하죠. 하지만 한 번, 두 번 시도하다 보면 알게 됩니다. 아, 내가 경계를 세우니까 상대가 함부로 못하는구나. 경계는 무례가 아니라 내 자신을 존중하는 최소한의 태도입니다. 이 한마디가 내 자존감을 지키는 방패가 되어줍니다. 그 순간부터 이미 무시당하지 않는 삶으로 한 발 내딛게 되는 겁니다. 무시당했을 때 필요한 건 화려한 말솜씨가 아닙니다. 그 순간 내가 나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전부입니다. 무반응 응시 눈빛과 침묵으로 불쾌함 전달. 의도 되묻기 상대의 무례함을 스스로 드러나게 하기. 분명한 선 긋기 내 경계를 분명히 하는 짧은 한마디. 이 세 가지만 기억해도 무시당하는 상황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떠오르는 장면이 있으신가요? 그때 내가 이런 방법을 썼더라면 상황이 달라졌을 것 같나요? 이제는 그 순간을 대비해 마음속에 이 세 가지를 꼭 넣어두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서 우리는 무시당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무반응과 응시, 의도를 되묻기, 그리고 분명하게 선긋기. 이런 대응만 잘해도 많은 상황에서 상대방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상에는 이 정도로는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눈빛으로 경고하고 분명히 표현해도 계속해서 나를 무시하고 깎아내리는 사람들 말이죠.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단계는 정식으로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불쾌함을 드러내는 것을 넘어서 따로 시간을 내서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너 그때 그런 식으로 말한 거 솔직히 별로였어. 나는 그런 태도를 계속 참아왔는데 이제는 힘들다.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내 감정을 전달하는 겁니다. 상대가 무심코 한 행동이었다면 이 경고로도 충분히 깨닫고 사과할 수 있습니다. 정말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태도를 바꾸려고 노력할 거예요. 경고 후에는 무조건 바로 관계를 끊기보다 상대의 변화를 지켜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지만 적어도 진심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변화를 보입니다. 내 앞에서 말투를 조심한다든가 내 의견을 묻는다든가 작은 신호가 나타날 거예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면 관계는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아무리 경고해도 태도를 고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경우라면 더 이상 답이 없습니다. 그 관계를 유지하는 건 오히려 내 마음을 계속 갉아먹을 뿐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래된 친구라서, 가족이라서 끊기가 힘들어요. 맞습니다. 쉽지 않은 선택이지요. 하지만 존중이 없는 관계를 억지로 붙들고 있는 것은 내가 나 자신을 더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관계를 정리한다는 건 꼭 등을 돌리고 원수처럼 지내라는 게 아닙니다. 그저 거리를 두고 연락을 줄이고 감정을 더 이상 소모하지 않는 겁니다. 내 인생에서 불필요한 상처를 줄이는 가장 건강한 방법이죠. 결국 핵심은 이것입니다. 상대를 바꾸는 건 내 힘으로 불가능할 때가 많다. 하지만 내가 나를 존중하는 선택은 언제든 가능하다. 저 사람은 나를 무시하지만 나는 나를 존중한다. 이 마음을 잃지 않는 순간 나는 이미 무시당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이런 태도를 가지면 내 주변이 바뀝니다.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과 더 끈끈한 관계를 맺게 되죠. 존중은 존중을 부르고 무시는 무시를 부른다는 말, 살아보면 정말 실감나지 않으신가요?
오늘은 무시라는 주제를 깊이 이야기해 봤습니다. 사람들은 왜 남을 무시하는가? 무시당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어떤 습관이 필요한가? 무시당했을 때 바로 쓸 수 있는 실전 대처법. 마지막으로 끝내 무시하는 사람과는 어떻게 관계를 정리해야 하는가? 결국 모든 답은 여기로 모입니다. 내가 나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질 때 세상도 나를 존중한다. 여러분, 혹시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나를 무시했던 사람, 그리고 내가 억울하게 참고만 있었던 장면들. 이제는 더 이상 그 기억에만 머무르지 마세요. 오늘 이야기 속에서 배운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존중하는 쪽으로 한 발 더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무시당하지 않고 존중받는 법을 깊이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은 왜 남을 무시하는가? 우월감, 열등감, 습관 때문이었습니다. 무시당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 불분명한 말, 눈치 보기, 감정 회피, 소극적 태도였죠. 무시당하지 않는 법, 내 의견을 표현하고 천천히 반응하며 당당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전 대처법, 무반응 응시, 의도 되묻기, 분명하게 선긋기. 끝내 무시하는 사람 경고하고 변화가 없으면 관계를 정리해야 했습니다. 결국 핵심은 하나입니다. 내가 나를 존중할 때 세상도 나를 존중한다. 여러분 자신을 작게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의 목소리와 생각, 감정은 충분히 존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과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연결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당당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이제는 무시당하지 않고 싶다 이런 생각 드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작은 행동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짧고 분명하게 말하기. 오늘 집에서 가족이 뭐 먹을래? 라고 물어보면 아무거나 대신 나는 김치찌개가 좋아라고 말해보세요. 이렇게 사소한 것부터 분명히 표현하는 게 출발점입니다. 반응에 여유 두기. 누군가 부탁을 했을 때 바로 네 하지 말고 잠깐만 생각해 볼게라고 말해보세요. 이 짧은 여유가 내가 만만하지 않다는 신호가 됩니다. 거울 앞 태도 연습하기. 하루에 1분만이라도 거울 앞에서 어깨를 펴고 시선을 또렷하게 맞추며 내 이름을 크게 불러보세요. 자신감 있는 목소리는 태도를 바꾸고 태도는 존중을 끌어냅니다. 불쾌한 순간 기록하기. 누군가 내 마음을 무시하는 말을 했다면 그냥 넘기지 말고 메모장에 기록해 두세요. 나중에라도 그 감정을 꺼내어 그때 나는 기분이 나빴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감정을 기록하는 습관은 나를 존중하는 첫걸음이에요. 오늘부터 단 한 가지만 실천해 보세요. 그게 모이면 분명히 여러분을 대하는 세상의 태도가 달라집니다.